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한 이그젬플 두 번째 시간으로 또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RLC 회로에 적용을 했을 때 또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예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예제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기 이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예제를 좀 풀어봤는데 이번 시간에도 또 예제를 풀어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6장 즉 Application of the Laplace Transform이라고 하는 챕터가 2학기의 가장 핵심이 되는 챕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예제를 통해서 보다 익숙해져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번 시간에도 이그젬플을 한 10문제 정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어진 회로가 있습니다. 이 회로가 1번에서부터 2번으로 포지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포지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외부 소스인 12V가 이 회로 동작을 하는데 find VT에서 이 출력 VT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주지 못할 수도 있고 상태가 스테이트가 바뀐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모든 t 이퀄 0보다 큰 시스템에서 이와 같이 포지션 변화가 일어났을 때 VT를 구해봐라 했습니다. 자, 우선 1번으로 스위치가 붙어 있다고 칩시다. 자, 1번으로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로는 이와 같이 구성이 되죠. 인덕터 쪽으로 전류는 흘러가지 않죠. 인덕터 쪽으로 전류가 흘러가지 않으니까 인덕터에 저장되는 초기 에너지 값은 당연히 제로가 되겠습니다. 자, 1번으로 연결되었을 때 이 회로에서 이 양단에 걸리는 10mF에 걸리는 전압은 12V가 되겠죠. 왜 그런가요? 자, 이 회로 1번으로 연결되었을 때 DC잖아요. DC 전압이니까 DC 전압은 커패시터를 오픈시켜버리죠. 즉 이 양단이 끊겨진 오픈 서킷이 됩니다. 자, 오픈 서킷이 되더라도 이 양단에 걸리는 전이차는 유지가 되니 12V가 양단에 그대로 전이차로 적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커패시터에 대한 초기값은 애초에 가지고 있는 12V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덕터에서는 초기 값이 없고 커패시터에는 초기 값이 있습니다. 자, RLC 회로에서 초기 값이 있을 때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스위치가 1번에서 2번으로 연결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회로가 구성이 되겠죠. 12V는 영향을 못 주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경우에 VT를 구하기 위해서 임피던스 측면으로 얘를 S 도메인, 즉 임피던스 도메인, 주파수 도메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나요? 얘 SL이죠. SL. 그쵸? 4분의 S. 그리고 SC분의 1. 그래서 S분의 100. 그런데 이 커패시터가 초기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12V의 전압 원이 하나 있는 형태가 되겠죠. 자, 이거 다 기억하시나요? 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하고 이번 시간에 나오는 챕터 이제 예제에서는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만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커패시터를 통해서 흘러가는 커런트 IT는 CDT분의 DVT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 녀석을 S 도메인으로 바꾼다. 그러면 IS가 될 것이며 IS는 C, 상수값 C에서 미분을 하는 녀석, 미분은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미분은 어떻게 되나요? S, VS 빼기 초기값으로 주어지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얘를 쭉 풀면 어떻게 되나요? SC, VS 빼기 C, V의 초기값. 자, 전압에 대해서 V에 대해서 관점으로 나타낸다 그랬을 때는 왜 V에 대해서 나타내냐면 이 C 값을 S 값으로 바꿔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SC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나요? SC 임피던스 분의 IS. 자, 커패시터에 생기는 임피던스가 SC분의 1이니까 얘 맞는 거죠. 더하기 S분의 V0만큼의 초기 값에 따라서 가지는 전압원이 하나 더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 10mF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SC분의 1, S분의 100으로 만들어주고 전압은 플러스 마이너스인 S분의 V0, V0가 12니 S분의 12인 전압원이 하나 더 생긴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나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커런트
IS는 뭔가요? 이렇게 흘러가는 커런트 IS는 왜 IS를 하나요? IS 곱하기 VT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T가 0보다 클 때. 그렇죠? 자, 이렇게 흘러가는 커런트 뭔가요? 임피던스 4분의 S S분의 100. 그렇죠? 분의 12 S분의 12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흘러가는 커런트는. 자, 그래서 S분의 4분의 S S분의 100 더하기 S분의 12가 흘러가는 커런트 IS가 되고, 그렇죠? 이때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되나요? 걸리는 전압은 T가 0보다 클 경우, 자, T가 0보다 클 경우는 T가 0일 때를 생각하지 말라는 소리죠. 그렇죠? T가 0보다 크니까 초기값은 신경 쓰지 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만 신경을 쓰니까 얘 어떻게 되나요? SL 여기 SC분의 1, 그쵸?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돼야 되는데 여기 걸리는 전압이 될 수도 있고, 그쵸? T가 0보다 크니까. 근데 이 부분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즉,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 플러스 마이너스. 자, 여기 제가 부호를 이렇게 그렸네요. 이게 아니고 이렇게죠. 이렇게. 얘에 의해서 흘러가는 커런트니까 이게 IS죠. 이게 IS. 자, 이게 IS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V가 흘러가는 IS가 있을 때 IS 곱하기 임피던스 SL, 그렇죠? 저항에 걸린 인덕터에 걸리는 임피던스 곱하기 흘러가는 커런트 하면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VS죠. 자, 그럼 VS는 뭔가요? VS는 SL 곱하기 IS. SL이 4분의 S니까 4분의 S 곱하기 I. 여기서 얻은 값. 자, 그러면 V 값은 S제곱 더하기 400분의 12S라고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을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통해서 VT를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얘를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나요? S제곱 더하기 20의 제곱하면은 400이죠. S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분의 S가 코사인이잖아요. 여기 크기 12는 있고, 그러면 크기 12는 그대로 오고 얘 코사인에 대한 코사인 20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형식이니까 코사인 20t, t는 0보다 클 때 라고 VT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우리가 배웠던 뮤추얼 인덕턴스가 결합된 뮤추얼 인덕턴스가 벌어지고 있는 변압기에서 I1S, I2S를 찾아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뮤추얼 인덕턴스 이 S 도메인에서 I1, I2S를 찾으라고 했으니 이 녀석을 S 도메인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이 부분부터 바꿔볼게요. UT가 S분의 1인데 S분의 1인데 10이 있으니까 S분의 10. 근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t가 있으니까 S의 시프트. 그렇죠? 그래서 S 플러스 3분의 10 얻어졌습니다. 자, 이 부분 SL이죠. 그러니까 2S. 이 부분 SL이니까 2S. 그렇죠? 1옴 그대로. 그리고 이 양단에 걸리는 뮤추얼 인덕턴스도 SL이니까 S 값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I1S와 I2S를 구해라. 메쉬를 풀면 되겠죠. 메쉬로 풀면 이 메쉬 커런트 I1이 바로 I1S가 될 거고 I2가 I2S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루프에서 메쉬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스 전압원은 S 플러스 3분의 10은 자,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기 걸리는 전압 뭔가요? 전류 곱하기 임피던스죠. ES 곱하기 I1. 그렇죠? 여기 한번 써볼까요? 10은 ES 곱하기 I1. 여기 걸리는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에 의해서 뮤추얼 인덕턴스가 벌어지고 있죠. S만큼. 그렇죠? 일단 그러면 뮤추얼 인덕턴스는 제일 나중에 생각하고 I1에 대해서만 생각을 다 한 후에 그리고 I2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S I1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플러스 1에 I1과 I2의 차이만큼의 전압이 생기겠죠. I1 빼기 I2. 그쵸? 그리고 I2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오는 텀 S 곱하기 I2가 될 것입니다. 임피던스 곱하기 전류가 전압이니까. 근데 이 녀석이 파저티브냐 네거티브냐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도트를 통해서 전류가 들어가고 있고 얘는 도트에서 전류가 나가고 있네요. 네거티브가 되겠습니다.
자, 얘네들을 풀면 어떻게 되나요? I1으로 묶으면 2s 더하기 1. 그쵸? 2s 더하기 1. 그리고 이 부분을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s 플러스 1 플러스 s가 되겠죠. 첫 번째 루프에서 이퀘이션 하나 얻어냈습니다. 자, 두 번째 루프도 똑같이 풀 수 있겠죠. 두 번째 루프,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 봅시다. 2s 곱하기 i2. 2s 곱하기 i2. 자, 여기 걸리는 전압이 되겠습니다. 여기 걸린 전압은 더하기 1 곱하기 i2. 그리고 여기 걸린 전압은 1 곱하기 i2 빼기 i1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뮤추얼 인덕턴스 2차 측이 1차 측에 영향을 주는 만큼 1차 측이 2차 측에 영향을 주니까 이만큼 영향을 주죠. 마이너스 S에 대신 I1에 의해서 벌어지니까 SI1이 될 것입니다. 이꼴 제로죠. 자, 이 녀석을 풀면 이와 같은 두 번째 이퀘이션이 얻어지게 됩니다. 자, 수식 두 개, 미지수 두 개. 그러면 I1S, I2S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매트릭스 형태로 행렬로 문제를 풀었네요. 행렬로 문제를 풀었는 거는 여기 0, S 플러스 3분의 10 그리고 I1, I2에 대한 관계식으로 어떻게 되나요? 1 플러스 2S 마이너스 1 플러스 S 그리고 이쪽은 마이너스 1 플러스 S 2S 플러스 1 됐죠? 그럼 이 I1, I2를 찾을 때 디터미넌트 형태로 풀었네요. 디터미넌트는 뭔가요? I1은 전체 디터미넌트 크기분의 디터미넌트 첫 번째. 자, 전체 디터미넌트는 뭔가요? 요거 곱하기 요거 빼기 이거 곱하기 이게 되겠죠. 자, 첫 번째 디터미넌트는 뭔가요? 여기 있는 이 값이 여기 값으로 대체가 되면 되잖아요. 즉 10 S 플러스 3의 0 있고 이 부분은 그대로 S 플러스 1 2 S 플러스 1의 디터미넌트 요거 두 개 곱한 빼기 이거 두 개 곱한 거 0이니까 요거 두 개 곱한 거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두 번째 디터미넌트는 요 녀석이 여기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디터미넌트도 나올 거고 그러면 I1, I2 디터미넌트끼리의 비교를 통해서 충분히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봅시다. 좀 뮤추얼 인덕턴스가 벌어지는 녀석이네요. 자, VOT를 구해봐라. T가 0보다 클 때. 자, 보겠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되나요? T가 0일 때 6의 값을 가지는 신호죠. 자, 이거 S 도메인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라플라스 도메인으로 바꾼다는 소리죠. S분의 6. 자, S분의 6. 1. 그리고 SL, ES. 그리고 여기 S. SL이니까 2, VO. 얘 뮤추얼 인덕턴스 SL이니까 S. 근데 여기 초기값이 없잖아요. T가 0보다 클 때에 대해서 구하라 그랬는데 T가 0보다 작을 때 0이죠. 즉 여기에 대해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는 제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전압원 혹은 전류원이 생기진 않는 거죠. 추가적으로.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VOT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쉬로 풀었네요. I1, I2.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VO라고 하는 녀석, 우리가 풀려고 하는 VO는 I2 곱하기 2ohm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I2를 찾으면 됩니다. 자, I2를 찾기 위해서 메쉬를 쓰면 S분의 6은 1 더하기 2S 곱하기 I1. 그렇죠? 그리고 뮤추얼 인덕턴스 S 곱하기 I2가 되는데 S 곱하기 I2가 되는데 부호를 결정해야 되죠. 파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 예, 봅시다. 도트를 통해서 결정하는데 도트가 없는 쪽으로 들어가고 도트가 있는 쪽에서 나오고 있죠. 커런트가. 이게 어떻게 되나요? 도트가 있는 쪽에서 전류가 나오고 있죠. 파저티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 또 보겠습니다. 제로는 2S 곱하기 I2 그리고 영향을 주는 만큼 영향을 받으니까 이 녀석이 그대로 오는 거죠. 대신 커런트가 I2가 아닌 I1의 값으로 SI1. 그러면 여기서부터 I1은 I2에 대한 관계식을 이끌어낼 수 있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I2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관계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I2를 얻었으니 곱하기 2를 하면 VO가 되겠죠. 자,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VO는 이와 같은 관계식을 얻어졌습니다. 자, 얘를 보니까 얘 뭐 여기 있는 것처럼 근해 공식을 써가지고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다네요. 자,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12. 그러면 얘 부분분수로 바꿀 수 있다는 소리죠. 자, 부분분수로 바꿨습니다. S 플러스 0.438 분의 A 더하기 S 플러스 4.562 분의 B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렇죠? 바꾸고 나온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A 값, B 값 찾아내면 되죠.
양변에 s 플러스 0.438을 곱해서 s에 마이너스 0.438을 집어넣으면 a 값이 얻어질 거고, 양변에 s 플러스 4.561을 곱해서 s에다가 마이너스 4.561을 집어넣으면 b 값이 얻어지겠죠. 그래서 얻어낸 a 값, b 값을 바탕으로 VOS는 이와 같이 쓸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통해서 2.91의 값을 뽑아내면 얘 UT, S분의 1의 형태에서 시프트가 일어난 형태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561T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0.438T의 UT가 되는 형태로 VOT를 찾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다음 문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얼 트랜스포머입니다. 아이디얼 트랜스포머는 뭐였나요? 전화번하고 전류원, 전화번 1차 측의 전화번과 2차 측의 전화번이 n의 관계로 주어진다 그랬죠. n이 뭐였나요? 가문 횟수분의 1이죠. n1 분의 n2, 즉 한 번 감았고 두 번 감았고 1대2니까 얘 n의 값은 2가 될 것입니다. 그쵸? 요게 아이디얼 트랜스포머에서 생각해야 될 첫 번째였고, 전압 관계가 건선비 n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두 번째 아이디얼 트랜스포머에서 생각해야 할 부분은 뭐였나요? 리플렉티브 임피던스 측면이었죠. 뭐였나요? Z인이라고 하는 녀석은 N제곱 분의 1의 ZL이다 라고 하는 관계가 아이디얼 트랜스포머에서 얻어진다 라고 했었죠. 여기가 지금 아이디얼 트랜스포머잖아요. 아이디얼 트랜스포머. 이 부분이 아이디얼 트랜스포머가 아니라 이 부분이 아이디얼 트랜스포머죠. 즉 여기서 바라봤는 Z인이라고 하는 녀석은 N제곱 분의 1 ZL, ZL을 형성하는 건 이 녀석들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바라봤을 때 임피던스는 1 플러스 Z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걸 바탕으로 얘를 S 도메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 도메인 어떻게 되나요? 10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ut. 자, ut는 s분의 1이고 익스포넨셜에 들어갔으니까 s의 시프트 플러스 1만큼의 시프트가 일어나고 크기는 10. 그래서 s 플러스 1분의 10. 그렇죠? 1. 그리고 여기서 1대2 관계가 되고 얘 SC분의 1 8 이렇게 얻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ZL부터 찾아볼까요? ZL 이렇게 바라보는 ZL은 요거 두 개 병렬이 되겠죠. 병렬이 됐을 때 값이 2S 플러스 1분의 8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렇게 들여다봤을 때 임피던스가 있을 거고, 그쵸? 그 녀석은 N제곱분의 1 곱하기 요 녀석이 될 거 아니에요. 자, 요렇게 들여다봤을 때 전체 임피던스는 1 플러스 N제곱분의 ZL이 되니까, 그쵸? N이 2라고 주어졌으니까, 그쵸? Z인이라고 하는 전체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나요? 전체 임피던스는 1 플러스 2S 플러스 1분의 2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봤나요? 전화번하고 전체 임피던스 관계를 통해서 IO 값을 구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IO 값은 뭔가요? 전체 임피던스 Z, 여기서 바라보는 임피던스 분의 전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관계대로 그대로 쓰면 전압 S 플러스 1분의 10 그리고 전체 임피던스 분의 1 하면 이와 같은 관계식이 얻어지고, 얘를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S 플러스 1 그리고 얘 S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2로 나눠주면 S 플러스 1.5 분의 10S 더하기 5라고 하는 다항식분의 다항식의 관계로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기 위해서 부분분수로 바꿔야 되죠. S 플러스 1분의 A, S 플러스 1.5분의 B.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안 해도 충분히 A 값, B 값 찾아낼 수 있겠죠. 양변에 곱해가지고 S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A 값이 나오고, 그쵸? 그래서 A 값, B 값을 찾아내면 이제 우리가 S 도메인에서 구해낸 IOS라고 하는 성분은 S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0 더하기 S 플러스 1.5분의 20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 어떻게 되나요? 얘는 마이너스 10에 S 플러스 1이 UT죠. UT가 될 거고, 근데 요만큼의 시프트가 일어났으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가 될 것이며, 요거는 뭔가요? 크기 20에 UT라는 함수를 시프트 시켰잖아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5T만큼. 자, 요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되나요? IoT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또 볼까요?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주어졌어요. 제로 이니셜 컨디션이다. 자, 얘가 왜 하필 주어졌을까요? 기존의 문제에서는 지금
안 주어졌잖아요. 그쵸? 여기서 뭐 인덕터에 대해서 저장되는 초기 에너지 값 얘기가 없었잖아요. 자, 여기도 없었죠. 초기 에너지 값에서 뭐 전화번이 들어가던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인덕터가 있을 때 VT 이게 IT L을 어떻게 바꿨나요? 우리가 SL 뭐 여기 전화번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LI0 VS IS 이렇게 우리가 바꿨잖아요. 이 값에 따라서 초기 값에 따라서.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초기 값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았네요. 자, 이 문제도 고려하지 않았네요. 자, 그런데 이 문제에 와서는 제로 이니셜 컨디션이라고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가요? VS에 대한 것 때문에 그렇죠. 자, 주어진 소스가 계단함수, 즉 시간이 0보다 작을 때 0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당연히 초기 에너지 값은 없다라고 보는 거고, 똑같이 UT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제로 값이니까 당연히 초기 에너지 값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이 경우는 VS가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인포메이션이 없죠. 즉 초기 값을 가질 수도 있다는 소리죠. 이 값에 따라서. 그래서 문제에서는 제로 이니셜 컨디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은 전달함수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16장에서 전달함수를 다뤘잖아요. 트랜스퍼 펑션 다뤘죠. 트랜스퍼 펑션 다룰 때 우리가 기본 가정을 뭐라고 했나요? 전달함수 다룰 때 이니셜 컨디션은 제로다로 우리가 이제 주로 볼 거다라고 했습니다. 즉 모든 문제에서 초기 값에 대해서 어떤 정보가 주어져 있지 않다면 초기 값은 제로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초기 값이 어떤 값을 가질 때는 당연히 그 문제의 초기 값은 얼마다라고 주어질 거고, 그럴 경우에는 인덕터는 인덕터만으로 S 도메인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전압원 혹은 전류원이 추가적으로 더 붙는다는 소리죠. 초기 값에 따라서 발생하는 소스라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 전달함수에서 제로 이니셜 컨디션이다 라는 조건으로 특별한 얘기가 없더라도 우리는 전달함수 측면에서 제로 이니셜 컨디션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자, 이 VS하고 VO에 대한 관계를 S도메인에서 구해봐라. S도메인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VS, S도메인의 VS 2, SL, S 4옴, SC분의 1, S분의 10. 그렇죠? 여기가 VOS가 되잖아요. 그 말은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VOS니 이 지점이 VOS가 될 것입니다. 자, 이거 노달 방법으로 VS하고 VO의 관계를 묶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되나요? 임피던스 2 플러스 S분의 이렇게 들어가는 커런트 2 플러스 S분의 VS 빼기 VO는 나가는 커런트의 합과 같아져야 되죠. 4분의 VO S분의 10분의 VO 이렇게 나가는 커런트의 합과 같다. 자, 이렇게 수식을 세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VS에 대해서 VO에 대해서 변수 정리를 할 수 있죠. 자, 변수 정리 이 부분 쫙 풀었더니 VS는 이와 같이 관계의 VO다라고 이퀘이션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했다는 거는 전달함수 VS분의 VO 구해낼 수 있다는 소리죠. 이와 같이. 그렇죠? 그래서 트랜스퍼 펑션에서 VS분의 VO 값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풀어볼까요? 또 전달함수가 나옵니다. 전달함수. 당연히 제로 이니셜 컨디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S도메인에서 전달함수 구해봐라. 앞에 예제하고 다른 점은 종속 전원이 있다. 종속 전원이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할래? 전혀 어려운 거 없습니다. 종속 전원이 있을 때는 이퀘이션 한 개 더 추가적으로 종속 전원에 관계된 이퀘이션을 하나 더 찾아내면 됩니다. 그게 끝입니다. 자, S도메인 바꿔볼까요? VS 바꿨죠? SC분의 1 S분의 2 그리고 SL S 그리고 3 그리고 이 양단에 걸린 전압이 VO니까 VOS 그리고 얘 종속 전원으로 전류원이 EI만큼 올라가니까 EI. 근데 EI는 여기 흘러가는 I의 2배가 되는 녀석이죠. 자, 이거 요 지점을 V1이라고 한다면 왜 V1이라고 했나요? VS, V1, VO, V1의 값이 이 양단에 걸리는 V1이 S하고 3의 전압 분배 법칙으로 걸릴 거 아니에요. 그쵸? VO란 녀석은 어떻게 되나요? V1 곱하기 S 플러스 3분의 3 하면 되겠죠. VO라고 하는 녀석은 V1이 S 플러스 3분의 3 전압 분배 법칙이 성립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v1의 값을 vs에 대해서 나타내기만 하면 vs하고 vo에 대한 관계식이 주어져서 트랜스포 펑션을 구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v1과 vs에 대한 관계식을 찾기 위해서 노달로 문제를 풀어본 것입니다. 자, 어떻게 풀었나요? 이렇게 들어가는 커런트, 자, 들어가는 커런트 어떻게 되나요? 이 i가 들어가고 있고 여기 i가 들어가고 있고 는 나가는 커런트에 아까 같아져야 되니까 s 플러스 3분의 v1이 되겠죠. 그렇죠? 종속 전원이 있기 때문에 종속 전원에서 이퀘이션 한계를 무조건 찾아내야 됩니다. 이 i는 어떻게 되나요? 이 i니까 i에 대한 걸 바라보면 s분의 2분의 vs 빼기 v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v1, vs, 즉 vs와 v1에 대한 서로 관계식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쭉 풀면은 v1은 이와 같이 vs에 대한 관계식으로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여기 값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vo와 vs에 대한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고 그 말은 전달함수 vs분의 vo 값 구해낼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시나요? 자, 다음 예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로에서 vs분의 i1, vx분의 i2를 구해봐라. 자, 이것 여기 S도메인 값으로 주어진 B를 구해보라 그랬으니까 우리 S도메인을 바꾸겠습니다. 뭐 복잡할 거 없는 거죠. vs. 자, 제로 이니셜 컨디션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vs 3 그리고 sc분의 1, s분의 2, sl, es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4vx.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4vx. 근데 이 vx는 뭔가요?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 vx가 되겠죠. 여기서 이 양단에 걸리는 vx에 대해서 이퀘이션 한계를 더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자, i1 vs에 대해서 관계를 구하고 i2 vx에 대해서 관계를 구하라 그러니 i1, i2에 대해서 무언가 수식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메쉬로 i1, i2 걸어주고, 자, 루프 첫 번째 루프에서 보겠습니다. vs는 3 더하기 s분의 2 i1 그쵸? 빼기 s분의 2 i2가 되죠. 이거를 우리가 1학기 때 배운 내용으로 조금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vs는 3 곱하기 i1 그리고 여기 임피던스 더하기 s분의 2인데 내려가고 올라가는 방향이니까 두 개 차이 i1 빼기 i2로 수식을 우리가 1학기 때 세웠고 얘를 풀면 바로 얘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루프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ES 곱하기 i2 여기 걸리는 전압이 될 것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vx는 플러스 s분의 2의 뭔가요? i2 빼기 i1이죠. 빼기 i1 이걸 제로잖아요. 그렇죠? 이 녀석을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이 녀석을 이렇게 수식을 세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디펜던트 소스의 종속 전원에 대한 관계식을 뽑아내야 되죠. 이 vx는 뭔가요? s분의 2 분의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i1 빼기 i2가 되겠죠. i1 빼기 i2 s분의 2. 자,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얘 i1하고 i2에 대한 관계식이 얻어지는 거죠. 자, i1에 대한 i2의 관계식이 얻어집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행렬로 표시해 보면 vs하고 0은 i1하고 i2에 대한 관계식으로 이와 같이 행렬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뭐 전체 디터미넌트도 구해보고, 그쵸? 첫 번째 디터미넌트는 얘가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첫 번째 디터미넌트도 구하고 두 번째 디터미넌트도 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i1의 값은 뭔가요? 전체 디터미넌트 분의 첫 번째 디터미넌트, 전체 디터미넌트 분의 첫 번째 디터미넌트 하니까 얘가 i1의 값은 vs의 값으로 주어지네요. 자, vs분의 i1 쉽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i2에 대해서 해보니까 i2는 뭔가요? 전체 디터미넌트 분의 두 번째 디터미넌트 또 vs 값으로 주어졌네요. 그쵸? 이렇게 하면 vs 값으로 주어지는 거죠. 자, 이때 우리는 vx에 대해서 구하라 그랬으니 vx는 s분의 2에 i1 빼기 i2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 s분의 2에 어떻게 되나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녀석 전체 디터미넌트 분의 디터미넌트 1 빼기 디터미넌트 2를 하면은 전체 디터미넌트 분의
요 부분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서로 빼면 요 두 개 빼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이 관계식으로 주어지고 전체 지도면 분의 마이너스 4 vs라고 주어지니, 그쵸? 이 vs가 vx의 함수로 이제 주어졌으니 이 i2에 대한 녀석도 충분히 vx i2에 대한 녀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뭔가요? vx분의 i2. i2 값 여기다가 가만히 보면 vs에 대한 함수로 주어질 거고, vx도 이와 같이 마이너스 4vs로 주어지니 vs 날라가니까 vx분의 i2 값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 또 이제 예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RL 회로가 있을 때 HT 전달 함수의 시간 영역에서 HT를 구해봐라. 이 특별히 문제에서 뭐 안 주어졌지만 이 S라고 하는 녀석은 VS분의 VO가 될 것이고, 문제에서 이게 정확하게 하려면 주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익숙하게 우리가 예제를 풀다 보니까 당연히 이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푸는데, 제가 나중에 뭐 시험 칠 때는 이렇게 딱 정확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HS를 VS분의 VO다라고 한다면 이때 전달함수 HT를 구해봐라. 그리고 유닛 스텝 리스판스에 대해서 구해봐라. 이 말은 뭔가요? 이 인풋이 UT가 되었을 때 VO 값 구해봐라 는 소리가 되겠죠. 자, 일단 HT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함수 VS분의 VO S. 자, 이거 S 도메인을 바꿔야 되죠.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VS가 되고 얘 SL이 되는 거죠. SL 저항 R. 그리고 이 양단에 걸린 전압이 VOS가 되니까, 자, 이거 분의 이거는 전압 분배 법칙에 따라서 이거 더하기 이거 분의 R 하면은 VS분의 VO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얘 어떻게 되나요? S를 앞에 개수를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L로 나누면 S 플러스 L분의 R 분의 L분의 R이 되겠습니다. 자, 이 녀석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되나요? HT는 S분의 1, 즉 UT라는 녀석의 L분의 R의 크기를 가지고 S에 이만큼의 시프트를 만들어줬으니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RT라고 전달함수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 인풋이 UT로 주어졌다면 VS는 S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이것 곱하기 전달함수 요거 하면은 VOS가 얻어지는 거잖아요. 즉 VOS는 전달함수에다가 VS 값 곱해주니까 요거에다가 S분의 1을 곱해주는 형태가 되죠. 자, 이거 S분의 A 더하기 S 플러스 L분의 R분의 B와 같이 부분분수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분수로 바꿨을 때 우리가 할 일은 A 값, B 값을 찾는 것이었고, A 값, B 값 충분히 찾을 수 있죠. 양변에 S를 곱하고 S 이꼴 0을 집어넣고, 양변에 S 플러스 L분의 R을 곱하고 S에 마이너스 L분의 R을 집어넣으면 B 값이 얻어지잖아요. 자, 그랬을 때 VO의 값은 이와 같이 얻어졌으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유닛 스텝 리스판스니까 VOT를 구하는 거죠. 자, VOT를 구하면 이 녀석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됩니다. 자, S분의 1 UT가 될 것이며, S분의 1의 기본 포맷에서 S의 시프트가 됐으니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RT의 UT라고 하는 VOT 값을 구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RL이 패러럴하게 붙어있는 시스템에서 저항값은 4, L값은 1헬이다. 인풋은 이와 같이 들어간다라고 전류원으로 주어졌을 때, 그리고 인덕터 커런트가 T 이퀄 0보다 클 때 인덕터 커런트를 찾아봐라. 그런데 인덕터의 초율값이 이렇게 주어졌네. 저희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나요? IS가 있고, IS 이게 들어가고 R하고 L이 있는데, 이건 뭔가요? 이게 IS T가 들어가고 있고, 그렇죠? IST가 들어가고 있고, 저항 R 인덕터 1헨리가 있는 회로에 IST가 들어가고, 이때 인덕터를 통해서 흘러가는 ILT 단 T가 0보다 큰 녀석에 대해 살펴봐라. T가 0일 때 초회값은 마이너스 2를 가진다. 얘 S 도메인 바꿔야 되죠. 그래서 IS 바꾸고 여기 R 값 상수값 그대로 오고, 얘 뭔가요? SL이죠. SL S값. 그런데 얘 초회값을 가지니까 초회값에 의해서 인덕터에서 전류원이 하나 더 생기죠. 그렇죠? 자, 우리 이거 실제로 유도해 보세요. 제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인덕터에 의해서 전류원이 더 생기죠. 얼마만큼 더 생기나요? S분의 I0만큼 생기게 되는 거죠. S분의 I0. 그래서 S에다가 마이너스 2
S분의 마이너스 이만큼의 전류원이 더 생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IS는 어떻게 되나요? IS는 자, 노다를 만약에 쓴다면 들어가는 커런트는 IS는 나가는 커런트의 합과 같아져야 되죠. 4분의 V0. 그렇죠? 그리고 S분의 V0. 그리고 S분의 마이너스 2만큼의 전류의 합과 같아져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때 IS가 뭔가요? 이걸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S 플러스 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테니까 S 플러스 1분의 2가 되니까 집어넣으면 S 플러스 1분의 2는 V1란 값에서 4분의 1 더하기 S분의 1로 묶을 수 있고 마이너스 S분의 2다 라고 묶을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를 묶어내면 어떻게 되나요? V1은 4S S 플러스 4 그쵸? 여기 4 더 빼기 여기 또 빠졌네요. 여기서 빼기 S분의 2가 빠지는 거죠. 자, 얘네들을 부분분수로 바꿔가지고 다 해버리면은 VOS는 S 플러스 1 S 플러스 4분의 8 ES 플러스 1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되나요? VOS는 또 여기에 나눠줘야 되는 거죠. 여기에 또 나눠줘야 되니까 VO는 S 플러스 1 S 플러스 4분의 8 ES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ILT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T가 0보다 클 때 예유분을 신경 써야 되는 거죠. S분의 VOS를 하면 I2가 IL이 되는 거잖아요. S분의 VO. 자, 얘를 S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S 더하기 S 플러스 1 더하기 S 플러스 4분의 8 ES 플러스 1 부분분수로 바꾸면 S 플러스 A S 플러스 S분의 A S 플러스 1분의 B S 플러스 4분의 C로 부분분수로 바꿀 수 있고 이때 우리가 할 일 A, B, C 값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양변에 거기에 해당되는 녀석을 곱해줘서 예를 들면 B를 찾는다 그러면 양변에 S 플러스 1을 곱해주고 그리고 S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 부분 다 날아가니까 B의 값이 되고 여기에다가 S 플러스 1을 곱해주니까 얘 없어지고 S에 마이너스 1을 곱한 녀석 마이너스 1 곱하기 그쵸? 얘 녀석이 다 되는 거죠. 그쵸? 자, 자,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다 A, B, C 값을 찾으면 IL 값은 어떻게 되나요? 이와 같이 얻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얻어졌는 녀석을 우리는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통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크기는 2, S분의 1이니까 2 곱하기 UT 될 것이고 3분의 8이란 크기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만큼의 시프트가 된 녀석의 UT 마이너스 3분의 14의 크기에 4만큼 시프트가 되었으니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T의 UT 즉 이와 같은 관계로 ILT를 구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또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랜스포 펑션이 V1S와 V2의 S의 관계가 S제곱 더하기 2S 플러스 6분의 2S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이와 주어진 회로에서 R의 값이 1kΩ일 때 L과 C의 값을 찾아봐라. 자, 이 말은 뭔가요? V1S와 V2S 이 녀석을 일단은 S 도메인으로 바꾸고 초기 조건이 제로라는 가정하에 자, 이것을 바꾸고 특별한 언급이 없으니까 전달함수 측면에서는 초기 조건은 제로다 라고 보기로 했었죠. 자, 어떻게 바꾸나요? R 플러스 마이너스 V1 S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 SL이 될 거고 SC분의 1이 될 거고 이 양단에 걸린 전압이 V2S가 되겠죠. 즉, 이 양단에 걸린 전압이죠. 자, 그렇다면 요 두 개 임피던스를 하나로 뭉치면 어떻게 되나요? R, 그렇죠? V1S가 있고 여기에 하나의 임피던스가 있는 녀석의 플러스 마이너스 V2S가 되겠죠. 이 하나의 임피던스는 뭔가요? SL하고 SC분의 1의 병렬 연결 SL과 SC분의 병렬 연결 합치면 이와 같은 관계가 나옵니다. 자, 이 녀석을 우리가 Z라고 한다면 V1S와 V2S 관계는 뭔가요? 이 V2S는 V1S가 전압 분배 법칙이 되는 거죠. R 플러스 Z분의 Z가 V1S분의 V2S가 되겠습니다. R 플러스 Z 요 부분 해당되는 이 녀석 분의 Z가 되겠죠. 자, 여기 변수 정리를 쭉 해가지고 V1분의 V2S를 이와 같은 형태로 바꾸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바꿨더니 이와 같이 관계가 얻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수비가 하는 거죠. 2S니까 RC분의 1이 2가 돼야 되고 그쵸? 그리고 요 부분
LC분의 1이 6이 돼야 되니까 R이 1kΩ이라고 그랬으니 L값, C값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전달함수만 바꿔놓으면 S도메인에서 전달함수만 바꿔놓으면 개수 비교를 통해서 충분히 L과 C값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6장에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실제 RLC 회로에 들어갔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6장은 굉장히 익숙해져야 됩니다. 제일 회로 이론 2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챕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에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